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역 도시계획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 중에 기본계획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게요. 다만 여기 생각해 볼게요. 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인천광역시 내부에 강화군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군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특광시군의 계획인데 요 군이 있고 요 군이 있다면 얘네 둘은 달라요. 같은 군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고 쓰던 것들을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군자를 넣어줘요. 뭐냐면 도시군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군은 요 군이고 특광시군 할 때 군은 도시에 들어가는 군이고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은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저는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가 있다면 이제 특광시군이 있고 물론 특별시나 광역시에 군이 있다면 이런 군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도시의 장기 발전 총량 계획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탄력적이에요. 그럼 이런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도시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이라는 도시의 장기 발전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 그래서 우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토지용계획, 인구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이런 얘기 쭉 내용이 전체적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등장할 때 정말 주의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딱 보면 여기 우리 칠판의 판서 대신에 화면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특 얘기하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해서 그냥 특이라고 할게요. 특광시군이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얘네는 나중에 구체적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만약에 우리 도시는 산업도시를 지향한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기본계획에서 보면 총량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많고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토지용 계획 등이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관리계획에서 예를 들면은 해당 지자체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런 데가 공업지역인데 여기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땅이니까 지 땅은 공업지역 될 때를 상업적으로 바꿔서 자기는 엄청난 수입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지침이 안 맞잖아요.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한번 나왔냐면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기본계획이 지침이 된다.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썼어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그러시오.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그럼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잡히고 얘 지침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지 얘 지침을 받아서 기본계획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 주거지역 지정할 테니까 기본계획 인구 10만을 15만을 넓혀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10만이 15만 산다. 그럼 여기 주거지역 지정되는 건데 인구 증설계획이 없는 도시다. 양평 같은데. 그럼 양평은 기본계획 보면 인구 6만 7천이 산다. 그리고 현재도 6만 7천이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총량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의 배정인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 추가지정 등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누가 가이드라인이 되느냐?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지침을 받는 것. 상하를 딱 구분하는 거. 훈련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며 포괄적 탄력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양평 주민이면 왜 양평은 기본계획에서 인구 총량계획을 적게 했느냐 이런 거 싸울 수가 없다고요. 내 땅에 집을 못 짓게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그때는 싸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적 성격 도시기본계획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청 내부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획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법정계획, 장기계획, 종합계획, 비구속적 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딱 이걸 봤다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 총량계획이지만 5년마다 주기적인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꿔야 된다. 자, 인구 10만이 사는 도시를 15만 바꾼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점점 출산이 좀 줄면서 인구가 준다. 그럼 이걸 어떻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12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해되시죠? 또 거꾸로 우리 인접도시 옆에서 어떻게요? 엄청난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여기 사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근처에 살 집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5만을 20만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다. 주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딱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쓰세요. 광역도시계획 쓰고 그 위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쓰고 그 다음에 X. 여러분 이제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받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엄마 아빠 여기서 보면 저 집도 우리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되고 구분하시라고요. 네 부인이 내 부인이고 내 부인 우린 네 거 내 거 없이네 이러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을 한 거라 균형을 맞춰놓은 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바꾸면 5년 주기에 지자체에 큰 충돌이 일어나요. 이번엔 졌다 5년에 또 바꾸자. 아무것도 계획에 따라 개발하지 않고 기다렸다 바꾸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타당성 검토가 없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본 건 어디 나와도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딱 시험 나올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도 어떻게 해요? 관청의 눈높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청의 눈높이 말고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딱 등장하면 수립권자 얘기를 딱 여러분 볼 때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야 돼요. 특, 광, 시, 군. 얘네가 도시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국가계획 관련 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쓰고 X 써놓으세요. 이거 모의고사 내오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왜냐면 국가계획에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수립한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여기다 넣으면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 하면 못 잡더라고요. 국가계획에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수립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 인생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나밖에 못 수립해요. 나 말고 딴 사람이 수립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하고 내가 그대로 사는데 죽었다면 나는 그런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못 수립해요. 다시요. 특광시군이 자기들 거 수립하는 거고 이거를 국가가 수립해주면 국가는 그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평생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다? 특광시군 끝. 딴 데 없어요. 이거 나오면 조심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수립하여야 한다. 이 얘기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교재 읽어볼까요? 다시 볼게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광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강제성을 띠죠? 여러분 여기도 강조해놨네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가 아니니까 얘들은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국가계획에 관련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토 관련 계획은 도지사가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도시 특강시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도시만 수립한다. 다만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동네가 있다. 안 해도 되는 동네는 머릿속에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절 보세요. 예. 첫 번째는 광역시가 있어요. 그럼 광역시 인접지역은 그런 대로 잘 사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있어요. 수도권은 그런 대로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역시 인접지역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구가 10만 이하인 동네는 도시가 개발의 힘이 약한 지역이에요. 개발의 압력이 약한 지역에다 수립해야 된다 이러면 뭘 수립해? 할 게 없는데. 이해되세요? 다시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자산 증식 계획 세워라. 뭐 보는 게 있어야 세우죠. 다시요. 동네가 너무 떨어진 동네는 안 세워도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예전에 그 꽁트가 있었거든요. 광수가 이렇게 만화, 신문에 본 만화 중에 10분 동안 광수 10분 생각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광수 10분 생각. 외울 수 있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인접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인구 10만 이하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울 수 있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긴 시험 볼 때 살짝 하나를 빼요. 광수 10, 요거에 대한 숫자가 하나 비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광역시에 인접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수가 빠졌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 날 때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이런 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여기 보면 강남, 여기는 성남, 하남. 근데 하남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딱 세우려고 보니까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다 이미 했다면 중복된 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게 시험 볼 때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세 개 내용 중에서 하나 살짝 빼면 잘 안 보여요. 이런 거 이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모든 시군으로부터 해당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올롤 법칙이에요. 올 법칙. 올롤 중에서 하나만 파트가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일부는 안 돼요. 또 다시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다시요. 광역계획권 있어? 안 할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쓰려는 기본계획을 모두 반영했다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올 전부 모두 여기에 부분자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올이라는 느낌이 하나라도 빠지면 잘못된 겁니다. 다시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거라고요. 모두 포함되어야 되죠. 올 이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이 하나만 나오거나 파트자가 들어가면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문제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인생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못 짠다. 오늘 한번 스스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짜보세요. 장기발전 10년 계획으로 합격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대한민국의 모든 공법 선생님 다 수업을 들어보고 합격하겠다. 이런 거 안 되죠. 네. 자, 다음은 연계술이 특광시군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연계수립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조문이 나오게 될 때 이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수립에 대한 얘기 권한을 나올 때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적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지금 여기가 성남, 여기가 수원. 정확히 말하면 수원에 영통 신도시, 성남에 분당 신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과거 지금 국계법 이전에 도시계획법으로 개발했던 데고, 그리고 나서 YS 정권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론이 등장하면서 여기 용인이 있으면 여기가 수지, 여기가 기흥, 여기가 처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있어요. 성남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남 산다고 하지만 분당 사는 사람은 성남 산다고 안 해. 분당 산다고 하죠. 고양시에 사는 사람은 고양시에 산다고 하지만 일산 사람은 고양시 산다고 안 해. 일산 산다고 하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신도시가 없는 용인에서는 재밌어요. 용인 사는 사람은 용인 산다고 하지만 수지 사는 사람은 용인 산다고 안 해요. 수지 산다고 하죠. 그럼 이런 수지가 그 YS 시절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민간 사개발을 통해서 반값 아파트 공급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난개발됐거든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노태우 때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했고, YS 때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서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밀어서 개발한 게 수지예요. 광주, 포공, 모인, 오포 이런 데가 다 난개발 아파트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DJ 정부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따로 국밥은 안 돼. 이거 좀 통합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이런 거 배웠었어요. 중개사 공부할 때. 30년 전에 90년대. 근데 지금은 2000년도에는 DJ가 등장하면서 따로 국밥은 안 돼. 섞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걸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서 통합하면서 선계획 후개발로 가서 정확한 질서적인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 선계획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YS 때 난개발된 데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이 여기 계획 아무리 잘 세워도 얘 때문에 판이 어그러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본계획은 특강식은 수립해야 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하다면 인접적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도에 국계법이 탄생하면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은 용인 수지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 도시계획 세워서 선계획 잡고 개발시킬 때쯤 제척해서 용인으로 보내줬죠. 2005년도에. 그럼 지역 여건상 부득이하면 인접적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연계수립 특광시군은 필요에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 볼 때 이런 게 인접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미리 협의해서 내가 좀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주의할 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사전 협의란 얘기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해요? 도시경연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수원시가 지들 심의 거쳐서 남의 동네 막 끌어오면 그 동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 나오는 건 심의가 아니라 협의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정책 발표로 지역 특성,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토지용계획 쭉 나오면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등장이 된 내용이죠. 기후변화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죠. 비가 막 집중해서 오니까 강 옆에나 하천 옆에 막 너무 막 물이 범람하죠. 그럼 이런 것도 충분히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립기준 여기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여러분 다시 볼게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수립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그때그때 정해서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임기 중에 정책적으로 바꿔야 돼요.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적, 계략적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넘어가고, 그럼 이제 수립 절차 나오게 되면 여기 기초조사, 공청회, 토지의 적성평가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배웠던 얘기가 또 나오죠.
요거를 잠깐 적고 주의할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거 딱 보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여기서 보는 분들은 앞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보길 바래요.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야 막 놀래요. 근데 그거 보셨던 분들은 그냥 간단히 끝낼 수 있죠. 됐죠? 근데 이제 이거부터 들으시는 분은 깜짝 놀래고 광역도시 들으신 분들은 저거 또 하면 아우 지겨워 이 소리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할 게 관청의 눈높이예요. 이런 얘기죠. 수원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으면 협의심이 그다음에 여기 중앙행정기관이 있으면 끼리끼리 논다. 질서를 깨트리는 예문은 잘못된 거다. 수원시가 뭐 하는데 경기도 지방의회 심의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지자체가 뭔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중앙행정기관장 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시험 볼 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행정절차법 공부한 사람은 당연한 거라 이게 보이는데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읽다 보면 이게 협의심이 뭐 이런 거 보면 다 맞아 보이는 거죠. 주의할 거. 얘들은 관청의 눈높이가 서로 맞다. 수원시장이 하면 수원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지방행정기관장의 협의 이렇게 가야지 중앙장이랑 놀고 이러면 안 돼요. 중앙장은 수원시장 상대 안 해줘요. 중앙도시개발위원회도 수원시 거 그런 거 도시계획 볼 시간도 없어요. 안 해줍니다. 이런 거 눈높이 잘못돼. 그리고 또 중앙장이 뭐 하는데 지방의 의견들 물어본다. 중앙장은 지방의 의견들 누군지도 몰라요. 쳐다도 안 봅니다. 문제 이해되시죠? 그 눈높이가 맞춰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성평가가 있어요. 적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수립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딱 느낌 잡히죠? 기수, 공지토네, 공청회.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법 13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해되시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 국토부 장관 시도시장 군수는 특광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토지의 적성평가, 여기 적성평가 나오죠? 이 내용에 따라서 그 적성을 평가한다.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예전에 제가 중개사 강의를 할 때 보면 수강생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앞에 앉은 수강생분인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노트도 보고 막 보면 진짜 막 이분은 나중에 이거 갖고 박사 논문 써도 될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공부를 해놨어요. 근데 강의하다 농담하면 막 울고 나가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도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막 안 나왔다고 울고불고 해요. 몇 점 맞았는데 저래면 92.5점 맞았대. 3개 틀렸대요. 자기는 다 맞았는데 3개 틀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래요? 아우 재수없어. 막 이 소리 들려요. 이분은 공부에는 최적화됐고 이분이 시험에 떨어진다면 이 시험 자체가 도전받는 거지만 이분의 적성은 중개업에 절대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한테 내가 중개사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합격할 때는 하지만 나중에 합격 후에 찾아서 상담할 때는 중개업 하라고 권하겠어요? 안 권하겠어요? 당신의 적성은 중개업에 안 맞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반대인 분도 있어요. 했던 이분이 합격하면 이 시험도 제고해야 돼요. 공부 드럽게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좋냐면 나는 이렇게 강의했지만 이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거 아니야 이걸 막 떠들면 모든 수강생이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들은 나도 내가 잘못하는데 헷갈려요. 집에서 뒤져보면 내가 맞아요. 그 정도로 이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적성은 중개업에 맞지만 학습에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토지도 적성이 있다고 개발될 땅, 보존될 땅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초조사 할 때 이런 시도지사 시장구수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대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이하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관한 분석에 대한 얘기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기본계획은 5년 이내에 토지의 적성평가 실시할 때는 요거는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토지의 적성이나 이런 죄의 취약성 분석 등이 됐다면 5년 넘어가서 타당성 검토할 때는 다시 해봐야 되지만 5년 이내는 너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어떤 해외여행 갈 때 전염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했다. 그럼 검사하고서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이내는 안 하고도 나가지만 뭐 일주일 지났다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일정 그 검사에 대한 유효 기간이 있다. 그게 몇 년이다? 5년이다. 요건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러한 적성평가의 면제 사유 5년이라는 얘기 기억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적성평가 안 한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토지의 적성평가 하는데 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봐요. 이 사람이 그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냐면 공수특정당의 체력 검증을 통과한 정도라면 굉장한 체력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적성을 해서 소방관 시험 본다면 거기서는 굳이 체력 측정 안 해도 된다.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볼게요. 영어 회사에서 뽑을 때 시험 성적 보잖아요. 테스트합니다. 근데 토익, 토플 봐서 700점 넘었다. 얘들은 영어 시험 면제입니다. 왜? 이미 영어라는 게 검증됐으니까. 중개사도 시험 봐 영어?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용도 지역을 공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토지의 적성평가 하려니까 여기가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 지정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적성평가 안 해도 된다고요. 산업입지법에서 적성평가 충분히 하고 한 거니까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면제된다고요. 탑법에서 검증했으니까. 그 다음에 취약 분석도 똑같이 같은 얘기가 등장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짓돈 지방의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 눈높이가 숨어져 있죠. 특광 이들은 이거 할 때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눈높이를 싹 바꿔요. 특광시구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방의 의견 청취 들어야 된다. 아니라고요.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눈높이 틀어지는 건 딱 골라내셔야 돼요. 다시요. 이런 내용에 따라 이런 의견 제시한다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의 기본계획 확정 협의심의 협심증 더 얘기할 필요 없죠. 자, 그다음에 공고 열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공고 열람 하는 거고 승인 도지사 승인 시장 군수는 도한테 가는 거고 보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심의를 거칠 때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견 제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수리권자는 특광시군이면 보세요. 시군은 도 승인 받는 거고 특광은 자기들이 그냥 확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에 적정한 협의심의 관청의 눈높이를 맞춰서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은 밑에 보면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기본계획 반영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의 스토리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요 정도에서 보통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3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 정도 얘기만 알고 있으면 문제 맞출 확률이 80%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 안 될 수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부러 막 너무 깊게 들어가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문제도 다 맞히면 내년도 수험생한테 못 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 그럼 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적절하게 몇 개는 틀려주면서 가야 내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무도 합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뭐 끝냈어. 그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세요. 그럼 되는 거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요 정도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보충해서 채우세요. 요 정도 내기에서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